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바다를 옆에 두고 특별한 생활 중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어디 계시나요? 아하, 바로 저분인가 본데요.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노래는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죠. 그런데 대체 특별한 게 뭔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더 나눠주고 나눔을 하고 베풀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계속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 바퀴에 몸을 맡긴 채 도로 위를 달리며 마음이 동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멈춰간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 매력에 푹 빠졌다나요? 언제까지 재미있을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질리지 않고 계속 차에서 아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곧 집이라는 차박 버스커 박인선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강원도 강릉시의 한 선착장. 인선 씨는 이 공원에 매일같이 출근하는데요.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은 바로 무대 세팅하는 일. 이래봬도 2집 앨범까지 낸 어엿한 가수랍니다. 평일날도 나와서 계속 공연해요. 사람들이 없어도 제가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버스킹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0년 됐네요 벌써. 스피커가 제일 무거워요.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 자진해서 무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스피커 들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 뼈가 부셔져 가지고서 조각을 다 꺼내긴 했는데 구부려져야 되는데 여기 안 구부려져요. 이게 또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도 각도밖에 안 나와 가지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데 그 통증이 있다 보니까 좀 무거운 거 들 때 좀 어렵죠. 몸이 아파도 당장 구경하는 이가 없어도 뭐든 대충 하는 법이 없다는 인선 씨.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무대가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사실 그에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 평범해 보이는 승합차 안에 그 답이 있답니다. 아침 해 먹어야 돼요 이제. 그 비밀이 뭐냐면요. 식사를 차 안에서 하세요? 예, 여기서 사니까 모든 의식주를 여기서 다 해결하죠. 바로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승합차의 속사정. 언제고 씻고 먹을 수 있도록 생활용품도 완비. 요 차만 있으면 언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고요.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도 있고, 원래 전자레인지는 없었었는데 어떤 분께서 전자레인지 들여놓으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전자레인지 들여놨더니 좋네요. 여기가 집인지 차인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차 안. 참 맛있겠죠. 네, 맛있겠어요. 반찬은 뭐 김치밖에 없는데 그래도 끼니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죠. 단출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곳은 인선 씨의 집인데요. 조금 수고스럽긴 해도 불편함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상황 따라 일정도 내 마음대로. 그가 홀로 차에서 지내게 된 건 2년 전부터인데요. 제 아내는 2년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 아내가 아파했던 그 고통스러워했던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다 버리고 나눠주고 또 나눔하고 이래서 최소한의 옷, 최소한의 기자재만 챙겨가지고 차에서 다니고 있죠. 결혼 후 아내와 버스킹도 함께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늘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아내에게 암이라는 믿을 수 없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끝내 암세포가 몸에 전이되며 아내를 보내주게 되었다고요. 이후 아내가 좋아하던 바닷길을 위로 삼아 차박 생활을 시작했다는 인선 씨. 지금은 둘이 아니라 하나지만 어디선가 보고 있을 아내를 위해 그는 더 힘을 냅니다.
됐어. 줄 다 맞췄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 꼭 붙잡으시고 행복한 여행 또 행복한 인생길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우했던 인생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길잡이가 되어준 아내. 푸른 하늘 높이 푸른 가족을 잃고 나서 느낀 두려움과 후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맺은 봉사 또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고 제가 모아지는 돈대로 저는 그냥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끔 전액 다 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처럼 몸이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모금.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한 듯 하나 둘 감사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인선 씨에겐 가장 큰 행복이죠. 어린아이 고사리 손부터 어르신들의 이렇게 주머니에서 1,000원, 5,000원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아직도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많이 매일매일 느낍니다.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인선 씨. 인생이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면 그리 힘들 것도 없다는데요. 그 파도에 몸을 맡기신 분 여기 또 있네요. 인선 씨가 만든 풍경이겠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작은 거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싶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저렇게 나와서 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마음과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인선 씨의 버스킹은 오늘도 따뜻하게 끝이 났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인선 씨의 자동차 아니 집. 그는 잠시 조용한 곳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뭘 소유하고 싶은 어떤 계획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강하게 눈 뜨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해요. 차에서 지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보니 알겠더랍니다. 고생마저 달콤한 행복이라는 걸요. 종일 정신없이 지내지만 매일 아내 생각이 나는 건 늘 있는 일상. 아내랑 같이 손 붙잡고 이렇게 계속 산보하고 같이 구경하던 곳이에요. 추억도 많이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계속 잠을 자고 머물고 있으면 그냥 아내랑 같이 있는 것 같고 아내와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걸어보는 인선 씨. 이곳에 왔다 가면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빌어보는데요. 불어오는 바람 때문일까요? 어쩐지 더 춥게 느껴지는 인선 씨입니다. 그래서 추억을 많이 만들었죠. 오랜만에 왔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 사람이네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후회를 다시금 덜어내며 아내와의 추억들을 돌아보는 인선 씨. 오늘만큼은 다른 이들을 위한 노래가 아닌 아내를 위한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또 보고 싶을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이라는데요. 침대에서 저에게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아내를 붙잡고 이 노래를 끝까지 불러주지는 못했어요. 길 위에서 홀로 유랑 생활만 2년. 버스킹 생활은 무려 10년 차인 인선 씨.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내의 영원한 부재. 한때 나란히 버스킹을 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부부는 이제 많은 인내와 긴 시간 끝에 인선 씨 홀로 일어섰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진 않고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선 씨는 말합니다. 가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에 불행하다고 말이죠.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리 괴로울 것도 없는 일상. 자동차 바퀴처럼 순탄할 인선 씨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오랜 연구 끝에 건강한 완전식품을 생산한다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 첫 강의를 듣는데 몸에 전율이 느낄 만큼 먹거리는 이렇게 생산을 해야 돼. 닭이 먹을 갓은 사람이 욕심내서는 안 돼. 생명체가 살아있는 건강한 먹거리에 진심을 다하는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연천에서 자연순환 유기축산으로 닭을 키우고 있는 김성중입니다. 아들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정란의 진심인 부자농부 김성중, 김태현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한 농장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여기는 농장이고요. 어떤 농장인가는 한번 따라와서 보세요. 주인공의 말에 따라 무작정 주인공을 따라 나선 제작진. 불을 잔뜩 들고 가더니 닭들에게 급여해 줍니다. 아니, 이곳은 도대체 무슨 농장인 거죠? 여기는 갓을 먹은 닭이 낳은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소규모 농장인 이곳에는 갓을 먹고 자란 닭들이 4,800여 마리 정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닭들에게 갓을 먹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저희는 옥수사료나 착색제 계열의 사료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달걀의 노른자가 하얘져요. 그래서 그 달걀의 노른자색을 그나마 좀 노랗게 내기 위해서 풀을 먹이는 거고요. 닭들에게 풀을 먹이다 보니 오메가3 비율도 높아졌다고요. 이 갓을 먹고 난 달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정란들이 바로 갓을 먹고 나온 건강한 달걀들. 태연아, 이리 와봐. 성중 씨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오는 한 남자. 매번 그랬다는 듯 알아서 척척 맡은 업무를 잘 해냅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은 같이 일하는 직원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 지금 닭을 키우는 걸 배우고 있는 이 농장의 미래, 저희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좀 적성에 맞으세요? 보람은 있습니다. 이제 적성이 맞는지 이제 차차 알아가고 있고요. 이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 씨 아들 태현 씨는 가업을 잇기 위해 직접 농장 일에 나섰다고요. 그렇다면 태현 씨는 이곳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이제
물 관리라던가 이제 풀 주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포장도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농장 좀 세세한 뭐라 해야 되지? 일손이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태현 씨는 성종 씨에게 양계장 일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단계지만 아버지의 신념을 이어받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노력한다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어딜 가시는 겁니까? 닭한테 줄 갓을 수확하러 가는 거예요. 아드님은 힘쓰시는 거 좀 담당인가 봐요? 아 맞아요. 이제 젊으니까 힘쓰는 건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싱그러운 갓들이 한가득. 불이 없을 때도 닭들에게 풀을 줘야만 하는 게 성종 씨만의 원칙 중 하나라고 하네요. 여기가 제가 닭을 먹이기 위해서 겨울에 풀을 키워내는 곳이고요. 지금은 이른 봄부터 키워놓은 갓을 먹이려고 갓을 수확하는 거예요. 11월이 지나면 갓은 얼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뿌리 내린 갓들을 수확한다죠. 그런데 이 많은 갓들은 모두 닭들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식구들이 먹을 갓은 닭 줄 갓이 아닌 사서 먹어라. 왜? 내 닭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요. 성종 씨 따라 태현 씨도 갓 수확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태현 씨는 어쩌다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갔다 오려고 휴학을 내고 한국에 왔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농사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같이 도와드릴 겸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낫질은 잘 못하는데 밑동을 잘라야 되는데 자꾸 위에 줄거리부터 잘라가지고 귀가 기니까 20%가 도망가 가시. 그지? 이렇게 이거 집어서 이렇게 실어. 닭 먹을 거 더 줄이지 말고. 도와줘도 돼. 아버지의 말에 어린아이처럼 투덜대긴 하지만 곧바로 수확한 갓들을 수레에 싣는 태현 씨. 때론 바쁜 일과 때문에 농장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양계장을 위해서 성종 씨 못지않은 애정을 쏟고 있다고요. 지금 집밭에 도착한 보자농부, 직접 풀들을 재배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직접 생산을 해서 먹이는 이유가 밖에서 오는 시금치나 가시, 그 가시나 시금치에 누가 농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화학 성분을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체 화학 약품이나 농약을 하지 않은 가시나 시금치를 키워서 먹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성종 씨. 커다란 통 안엔 뭔가가 가득 담겨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저희 닭들이 먹는 밥입니다. 이곳의 닭들이 건강한 닭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성종 씨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총 저희들이 하루에 닭한테 먹이는 거를 16가지 16찬이라고 해요. 16찬의 밥을 만드는 거고요. 닭들에게 옥수수 사료가 아닌 강황, 깻목, 쌀아기, 청치 등 16가지 곡물을 배합해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곡물이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굉장히 가격이 비싼 고추씨입니다. 고추씨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닭의 면역력을 높인다죠. 모든 재료는 국내산만을 사용하는 것이 그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배합 과정이 끝난 오후, 성종 씨의 작업은 계속됐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잘 맞물려가는 기계처럼 성종 씨 1분 1초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 작업은 달걀에 조그만한
먼지가 묻어 있어도 고객분들이 보셨을 땐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물로 세척을 해서 달걀을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병사 바닥에 있는 흙들이 달걀에 묻어나기 때문에 물로 먼저 세척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달걀을 작업대에 올려놓으면 물이 한 번 뿌려지고 물 뿌려진 달걀을 브러쉬가 털어냅니다. 브러쉬가 털어준 달걀이 건조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건조가 된다죠. 건조 작업이 끝나면 깨진 달걀을 골라내는 타각 작업을 하는데요. 타각 작업이 끝이 나면 달걀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로 선별을 한다고요. 이 복잡한 공정들을 지금은 기계가 하지만 예전엔 손수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마른 수건 같은 걸로 일일이 다 계란을 하나씩 다 닦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소비자분들에게 건강한 달걀을 보내기 위한 작업은 계속됐는데요. 어머니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계란 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뭐랄까 막 까끌까끌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보기 좋은 예쁜 달걀들로만 직접 선별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낸다고요. 이건 또 수작업으로 하셔야 되나 봐요. 네, 수작업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달걀 노른자에 조금이라도 더 노란 빛을 내기 위해서 노른자 색상의 성분을 내는 시금치와 갓을 먹인다죠. 정말 확인해보니 주인공의 달걀 노른자는 샛노란 색을 띠는 일반 달걀 노른자와는 달리 연한 빛에 가깝네요. 생계란 때 연안에도 푹 삶거나 계란찜을 하면 두부색이 날 만큼 하얘져요. 성중 씨의 농장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비자들이 달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난가 코드를 달걀 표면이 아닌 다른 곳에 찍는다고요. 난가 코드를 달걀 표면에 찍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달걀에 도장을 직접 잉크로 찍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고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나갑니다. 성중 씨의 달걀은 달걀의 품질 관리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제로만 운영되고 있다죠. 무항생제 달걀이기 때문에 그날 닭들이 낳은 달걀들을 오전에 모아 오후에 전국 각지에 있는 고객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이제 그걸 하면서도 어려운 게 있어요. 오늘 100개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100개를 팔았는데 닭이 갑자기 60개밖에 안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맨날 죄송합니다. 내일 보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 늦게 맨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야 돼요. 그게 좀 아쉽고 어려운 일이에요. 성중 씨가 이토록 차별화된 명품 달걀을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중 씨가 늘 갖고 있던 철학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중 씨, 앞으로의 꿈이 있으실까요? 이제 저는 어쨌든 몇 년 뒤에는 이제 좀 쉬어야 될 때가 올 거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 원칙을 어기지 않는 그런 닭을 키우면서 연천이라는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온전히 연천 주민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성중 씨. 앞으로는 그의 아들 태현 씨가 성중 씨만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죠? 자연 속에서 자란 유정란으로 많은 사람들의 밥상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사람과 편하게 어울리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 경계하고 짖고 무는 반려견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 행동을 교정하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혹시 미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려워하지 말고 주변에 훈육 미용을 하시는 분들을 꼭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받고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주들의 마지막 희망, 훈육 미용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문제견도 서희 씨에게만 가면 온순해진다고 하는데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미용과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미용하는 훈련사 이서희라고 합니다. 훈육 미용사 서희 씨, 강아지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을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자리한 훈육미용실. 그런데 단순히 미용실이라고 보기에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꼭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같기도 합니다. 아, 여기는 반려견 미용 교육 전문 센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방문해서 미용 교육도 받고 보호자님도 미용 교육에 관해서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미용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이곳. 방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견주들과 봉사도 간다고 하는데요. 얘들아, 우리 이제 운동하자. 일로 와. 빨리 가자. 강아지들, 이리 와. 옳지. 아이고 귀여워라. 서희 씨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강아지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방문하게 된 걸까요? 오늘 유치원 친구들이에요. 오늘 유치원 등원해서 오늘은 미용 교육을 받고 갈 예정입니다. 자, 앉아. 자, 앉으세요. 조금 앉아. 기다려. 옳지. 잘한다. 오케이, 앉아야. 학교처럼 강아지들을 맡아주는 애견 유치원. 놀이와 훈육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특별 관리가 필요한 강아지가 있는데요. 우리 도담이라는 친구고요. 오늘 미용 교육 처음 받는 친구예요. 이제 등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도 너무 잘해주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셔틀랜드 십독 설이라는 친구고요. 앞발 만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오늘 그 부분 좀 교육할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잘 운동해. 운동. 원래 평범한 애견 미용사였던 서희 씨. 미용 일을 하면서 훈련사가 된 계기는 뭘까요? 미용실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주어진 미용 시간이 아니라 조금의 여유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미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미용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다가 센터를 직접 오픈하게 됐습니다. 7년 전 반려견을 키우며 시작한 미용 일. 미용을 어려워하는 강아지들을 위해 훈련사가 될 결심을 했답니다. 휴일을 반납하며 취득한 반려견 지도자 자격증. 아기 강아지입니다. 오늘의 손님. 클리퍼 둔감화라고 하는 클리퍼를 둔감화시키는 훈련을 할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지금이 둔감화 훈련 적기. 미용 관리에 대한 자극을 둔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이제 바로 얼굴에 가지 않고 몸에 먼저 진동을 느껴주면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소리 나는 물체들이 자기 몸에 닿는 연습이 전체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처음이니 무섭고 낯설어하는 강아지를 안심시키는 과정인데요. 뭐 벌써 적응한 것 같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긴장을 풀었을까요? 도담이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자, 올라가. 이젠 무서워하지도 않고 냉큼 올라가네요. 옳지. 서리는 앞발 만지는 걸 싫어한다고 했죠? 옳지. 옳지, 잘하네 강아지. 잘했어 강아지. 자, 이리 와. 서희 씨의 칭찬 한마디에 강아지들의 경계심은 무장해제. 물론 많은 미용 선생님들이 칭찬을 하고 달래면서 하지만 이렇게 놀이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는 사실 실제 미용 현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이제 미용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용하는 시간은 칭찬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나운 강아지도 애정을 가지고 훈련하는 서희 씨. 물론 칭찬만이 답은 아니지만 긴장을 누그러뜨리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어우 잘한다. 어우 잘했어 우리 강아지. 얘네들이 일부러 사실 그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겁이 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르쳐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건 사람도 강아지도 같은 마음.
서희 씨의 애견 하우스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꿔서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강아지가 주 손님이 되는 이곳. 그런데 오늘은 견주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호두,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셀프 미용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 신청해 주신 분이고요. 함께 할 강아지는 푸들 호두입니다. 설마 저 오늘 미용하는 거예요? 애견 미용이라고 하면 강아지를 맡기고 찾으러 오는 게 보통의 방법. 오늘 이전에 이제 우선 혹시 미용하면서 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우선 다리 하는 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좀 많이 빵꾸를 내요. 집에서 하다가 지금도 살짝 나 있는데 다리가 좀 어렵고 그리고 귀 쪽이랑 꼬리 쪽 이게 없어서 더 주인도 함께 미용 교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서희 씨의 미용 꿀팁 대방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강아지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건데요. 시간을 들여 천천히 교감하며 미용합니다. 미용 교육 1시간째. 우리 호두 고생했어. 잘한다. 고생했어. 셀프 미용 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호두도 만족하는 것 같죠? 저희가 집에서 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육 미용이 천직 같다는 서희 씨. 오늘 강적이 등장했습니다. 긴장되는 시간,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데요. 뭐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이나 훈육 미용을 진행을 할 때는 사실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이 줄을 이제 걸어두는 거는 혹시 강아지들이 뛰쳐나오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은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안정상한 줄을 좀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에 대한 공포심과 스킨십에 거부감이 있는 강아지. 돌발 상황 발생! 물이 닿자마자 서희 씨를 물려고 하는데요. 벌써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강아지한테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같이 싸움을 한다던가 너무 혼내는 식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 행동이 고조되는 순간 차분히 목욕을 이어나가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긴장감을 놓쳐선 안 됩니다. 또다시 짖고 물려고 하는 강아지. 명확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사나운 행동을 저지시키는데요.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서희 씨의 훈육법. 무사히 훈육 목욕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까 사납게 짖던 그 강아지 맞나요? 좋은 훈련사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친 서희 씨. 이 뒤에 있는 상장들은 제가 훈련 경기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내역들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리고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며 쌓은 실력입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 훈육 미용 일에 사명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가장 보람됐을 때는 미용을 거의 포기했었을 때 보호자님들이 혹은 미용실에서 거절을 당해서 뭐 마취를 해야 된다. 혹은 더 이상 미용실에서 받아줄 수 없다. 약간 절벽까지 밀리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데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스스로 집에서 미용까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보람되죠. 호텔에서 하나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견주들이 믿고 맡기는 서희 씨의 애견 하우스. 평일에도 끊임없이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호텔링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뿐만 아니라 호텔링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울 경우 강아지를 잠시 맡기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주인과 떨어지는 게 힘들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잘했지? 안녕. 재밌게 놀아, 단추야. 안녕. 엄마 안녕. 그런데 이 쿨한 이별은 뭐죠?
이렇게 맡겨만 놓으면 강아지들이 신나게 놀고 오니 안심 그 자체. 견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훈련 잘하시고 그리고 훈육 미용도 하셔가지고 제가 소문 듣고 이쪽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헐, 앉아. 얘들아. 강아지에게 겁을 주는 대신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는 법을 택한 서희 씨. 강아지도 견주도 또 직원까지도 따라주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일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고 배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미용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애견 하우스. 예약이 비는 시간, 또 설마 일하시는 건가요? 달콩이란 친구고요. 이제 저의 첫 번째 반려견이자 저를 이쪽 길로 인도하게 됐던 친구입니다. 달콩이의 미용을 하며 애견 미용사의 길을 걷게 된 서희 씨. 수많은 반려동물 중 왜 강아지 미용이냐고 물으니 그냥 너무 좋아서랍니다. 핥히고 물려서 팔다리는 상처투성이.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미용 현장에서 아직도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미용 교육이 좀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고 보호자님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 힘들더라도 서희 씨가 끝까지 하고픈 일입니다. 세상 모든 반려견이 행복할 때까지 애견 하우스는 언제든 열려 있을 겁니다.